따져보니까 66세에 돌아가신 존 갈즈워디. 보통 인터넷으로 찾으면 골즈워디라고 하는데 발음은 존 갈즈워디입니다. 1867년에서 1933년까지 영국의 극작가, 소설가,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. 사과나무라는 책을 읽었는데 금방 내용이 끝났습니다. 반권 정도의 분량입니다. 어느 늙은 남자가 그 사람의 은혼식에 아내 스텔라와 함께 자기가 옛날에 도보 여행을 하던 그 근처에 와서 차를 멈추고 아내는 그 차에서 먹을 거를 꺼내고 이 남자는 아내가 있는 사이에 혼자 놔두고 자기 혼자 옛날에 그 도보 여행 왔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깐 머물렀던 시골 농가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. 그래서 남자가 혼자서 그 어슬렁어슬렁 그 농가 근처로 갑니다. 근데 그 당시 지금 20년 전인데 남자는 도보 여행 중에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넘게 머무른 것 같은데 거기에 일하는 17세 소녀, 그 집주인의 조카인데 메건이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됩니다. 이 남자도 역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졸업한 나이고 이 17세 소녀 메간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사랑에 빠집니다.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메건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밤에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서 이제 어디 같이 도시로 가서 내가 널 데리고 갈 테니까 내일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둘이서 사실은 같이 살려고 한 거죠. 너무 사랑하니까. 그래서 이 남자가 은행에 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은 못 찾고 옷가게에 들려서 메건에게 사줄 옷을 사려다가 못 사고 그냥 그 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 대학 친구를 만납니다. 그랬더니 그 대학 친구가 수영 가고 자기 여동생들 3명하고 막 같이 놀러 가자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같이 수영도 갔는데 수영하는 도중에 이 옛날 친구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깊은 개울 같은 곳에 빠지려고 한 것을 이 남자가 구해주면서 그 집에서 같이 그 집은 아니고 호텔인가에서 이 여동생 3명하고 옛날 대학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 또 이 사람들이 또 다음날도 또 어디 일정을 잡고 해서 계속 며칠을 미루다가 결국은 그 길로 바로 메간과의 약속은 그 생각을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류층 옛날 대학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놀다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시골 여자하고 데려다가 상류층 그 사회에서 같이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계산이 들어서 그 메건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연히 들어서 그 시골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근데 그 메건하고 마지막 날에 다음날 나하고 같이 도시로 도망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시내에 나오자마자 이 대학 친구들하고 그냥 놀면서 도시 런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시간이 20년이나 흘러서 이 사람의 은혼식 날 이제 이 마을에 와봤더니 거기 이렇게 쓱 걸어가다 보니까 십자로에 작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지나가던 또 쩔룩이던 어떤 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하고 옛날에도 알았던 사람인데 모른 척합니다.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고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말해줍니다.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.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젊은 대학생이 졸업한 대학생이 여기 머물다 갔는데 아마 그 사람을 못 잊어서 그런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. 근데 그 죽은 것도 이 사람이
돌아오지 않고 나서 곧바로 죽은 것입니다. 오랫동안 이 여자가 기다렸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아예 죽어버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남자는 20년 후에 나타나서 그 여자가 죽은 거를 20년 후에 알았다는 이런 설정이죠.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골 처녀가 도시의 그 상류층 남자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상사병에 걸려 죽었다 하는 신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,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에도 그 부유층 상류층 남자가 가난한 시골 여자와, 거기다가 또 그 상류층 남자는 대학까지 나오고 가난한 시골 여자는 교육도 잘 못 받고, 그리고 같이 런던에서 살려면 파티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, 도저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같이 자기 생활을 해갈 수 없는 그 사회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 혼자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골 여자를 데리고 결혼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현듯 잃었더라도 이 남자는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 사랑을 포기하고 바로 그냥 마음을 바꿔서 런던으로 그냥 내뺀 것이고, 순진한 시골 처녀는 이 남자가 다음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는 그 말에 기다리다 결국은 혼자 그 자살로 끝난 것이죠.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도시 시내로 갔을 때 만난 친구의 여동생, 제일 큰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지금 같이 이 은혼식이 되어서 이 동네에 온 것이죠. 이 남자가 물론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. 아무리 소설이지만 20년 후에 나타나서, 그것도 그 여자가 그 옛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얘기를 해준 그 약간 발을 절름거리는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혼자서 쓱 사라져버리는 것이죠. 근데 이 사과나무 아래서 그 사과나무가 필 때 꽃이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. 흰색이고 분홍색이고, 여기 시골에서도 산사과를 보면은 꽃잎이 하얀색에 그 안에 막 핑크색이 해서 굉장히 화사한 5월에 피는 그런 사과나무로 알고 있는데, 그 사과나무 밑에서 꽃에 취해서 이 남자가 사랑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 시골에 굉장히 많은 책을 가져왔는데 요즘 한 권씩 꺼내서 읽고 있는데, 정말 이 책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한 사람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좀 다시 버리려던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때까지 다 읽고 처분하기로 하겠습니다. 역시 책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뭔가 깨우치는 것이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존 갈스월디, 노벨 문학상 수상.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나머지 다른 작품도 좀 궁금해지는데, 최상품이라는 내용도 있고, 어느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상류층 사회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갈등, 무력, 이런 것들도 그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책 소설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, 달라스인가? 그렇습니다. 거기서도 상류층 사회에 서로 가족 간에 돈을 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나? 근데 서로 그런 무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류층을 그리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살던 사회도 역시 상류층이 확실히 있었던 사회이고, 그 상류층 사회에서는 물론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,
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정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하는 것 같고, 이 사람은 또 그러한 성장 과정,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시 자신의 결혼도 그 상류층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자기가 편하다는 그런 것.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진짜 궁금해지는데,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회 구조,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, 변호사를 그냥 그만두고 도보 여행을 떠나고 문학계에 접어들어서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인데, 물론 돈 걱정이 없으니까 변호사라는 직업도 뭐 하지 않고서는 도보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소설을 쓰고 해서 결국은 그 노벨상까지 수상한 이런 아주 좀 특이한 사람, 대단한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쓰는 내용을 보면 뭐 지금도 역시 이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가정에서의 갈등, 뭐 돈이 적으니까 갈등이 없겠지만, 돈이 많은 그런 대기업의 무슨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가문에서는 그런 데서는 서로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그것을 유지하기 서로 간에 시기 질투가 되게 많을 것 같고, 이 사람도 역시 그 당시에 상류층에서 살았으니까 자기가 누릴 것은 누리지만 또 그만큼 그 누리기 위해서 같이 서로 뭐 경쟁을 많이 했던 그런 친척끼리 또는 형제끼리, 그런 것이 상상이 되는 그러한 작품과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 것이 참 재미났던 것 같습니다. 재미라기보다는 하여튼 인생이란 참 such is life. 여기까지 독후감 마칩니다. 사과나무를 읽고 독후감 마칩니다.